다음은 사실 이제 증시가 계속 오르니까는 아이 뭐 이렇게 계속 올라도 되나? 부정적인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긍정적인 얘기 좀 드리려고 해요.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요인 우리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백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백신의 힘으로 유럽 경제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이란 거죠. 뭐냐면 여러분 코로나 이후 상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여파가 적었던 중국이 맨 처음에 세계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작년에. 그러고는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미국이 세계 경제를 지금 이끌고 있어요.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안 꺼내려고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유럽이 되게 부진하거든요. 유럽이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미국처럼 세계 경제를 그 다음 타자로서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IMF에서 나온 4월에 GDP 성장률 예상치 자료인데요. 한번 보시면 미국이요. 일단 중국부터 보실게요. 중국이 작년에 2.3% 성장입니다. 죄다 마이너스인데 2.3% 성장. 그러니까 작년은 정말 중국이 혼자서 멱살 잡고 이끌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그 다음에 보시면은 미국이 작년에 마이너스 3.5였어요. 근데 올해 지금 6.4로 예상이 되거든요. 보세요. 근데 유럽이요. 미국보다 더 안 좋았어요. 작년에 마이너스 6.6이었어요. 근데 올해 이 어마어마한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예상 성장률이 낮아요. 4.4로. 그 다음 연도도 미국 3.5, 유럽 3.8로 비슷할 뿐입니다. 왜 이런 예상치가 나오냐? 백신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국은 좋은데 유럽은 아직 덜 좋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데 걸리는 기간이 되게 길어질 거다라고 세상이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게 이거예요. 이 IMF에서 4월 자료라고 했죠. 1월 자료 이후에 4월에 업데이트 된 거거든요. 그러면 1월 이후 4월에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되었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중국은 더 이상 돈 안 풀려고 노력한다 했죠. 중국은 1월에 대비해서 4월에 2021년은 0.3, 2022년은 0%로 거의 증가가 없어요. 반면에 미국은 보시면요. 1.3, 1.0이나 증가한대요. 가장 증가폭이 큽니다. 유럽은요. 0.2, 0.2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신 격차이고 백신을 맞아서 유럽도 좋아진다면은 미국과 같은 그러니까 소위 이제 기업으로 따지면은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는 모습을 혹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유럽 경제도 미국만큼 큰데 지금 세계 경제라는 게 날개가 두 개가 있으면 하나 가지고 날고 있는 건데 하나가 더 붙으면 얼마나 훨훨 날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있죠, 그쵸? 더 나아가서 만약에 유럽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 지금 사실 유럽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기타 국가들이 훨씬 더 지금 백신을 못 맞고 있잖아요. 기타 국가 보실게요. 남미로 가볼게요. 남미는 작년에 마이너스 7%였어요. 근데 올해 성장률은 4.6, 3.1이에요, 내년도는. 유럽보다 더 낮아요. 작년에 유럽보다 더 나빴는데 회복도 더디돼요. 왜? 백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유럽도 좋아지고 뭐 예를 들어 지재권 같은 것도 백신에 대한 거 없애버리면은 기타 국가도 빨리 맞을 수 있을 거잖아요. 사실 여기 한국도 포함되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중국, 그다음 미국, 유럽, 기타 국가 하면서 이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실제로 지금 백신 접종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 뭐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고 가자는 차원에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료를. 이 자료 이제 보시면은요, 요건 키워볼게요, 화면에.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요 초록색의 이 영국이 제일 앞서 나갔죠. 근데 일정 수준 이상 맞고 나니까 기울기는 좀 완만해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진짜 많이 맞췄다. 정상 생활로 뭐 복귀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유럽이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했잖아요. 주요 국가인 독일을 보십시오. 독일이 정신 차리고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그보다는 좀 완만하지만 그래도 기울기가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 쪽도 제가 볼 땐 지금 백신 접종 맞는 속도가 괜찮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보여줬던 것처럼 경제 회복 속도가 상당히 가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 봅니다. 근데 브라질 같은 나라들 보시면 형편없죠, 아직까지. 물론 이제 한국이 더 밑에 있어서 이런 말할 형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백신 영향이 생각보다 경기를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백신 확보 지금 뭐 속도 내고 있죠. 7월까지 미국 따라잡는다 유럽에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뭐 백신 지재권 진짜 일시적으로 없앤다면 모든 국가들의 경제 복귀 가속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한국도 만약 백신만 잘 접종된다면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도약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잠재적 긍정적 요소는요.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훈풍이 분다면 이라는 거예요. 역시나 캐서린 타의 이분이 이제 키맨인데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류어하고 조만간 만나기를 기대한다. 자,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미중의 관계는 트럼프 때 극단적이고 원색적인 다툼이 아니라 다툼은 계속 하는데 그래도 보기에는 그럴듯한 기준을 가지고 근데 알고 보면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준 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명분이다. 이제 캐서린 타이가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보시면 아이고 영향은 뺐네요. 보시면은 아마도 인권, 환경,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공정경쟁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초전을 하나 본 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뭐냐면, 지난 3월 달에 신장 목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구르 지역이 글로벌 주요 목화 생산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서방 세계 이제 기업들이 이 지역의 강제 노동을 문제 삼아서 신장지역 목화를 향후 쓰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중국 사람들이 서방 브랜드를 불태우고 불매운동했죠. 뭐 나이키, H&M 등에 대해서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뉴스는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중국 불매 뭐 이렇게 이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를 했던 게 아니에요. 뭐냐면 BCI라는 제도 이제 그게 있습니다. 기준이 이게 더 나은 면화를 위한 이제 그 협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더 나은 목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만들어진 목화를 사용하자라는 데 동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BCI 기준을 우리는 충족을 합니다라는 거를 서방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BCI를 지지합니다라고 서방 기업들이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게 중국 신장이 지금 강제노동 문제 때문에 BCI 기준 통과가 안 되니까 중국이 화들짝 놀래서 너네 우리를 불매하는 거지 하면서 그럼 우리가 너네를 불매할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지금요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금요일 밤에 지금 아디다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1분기 중국 매출이 156%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3월 24일 날부터 불거진 이슈라 실적이 안 들어온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거 치고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불매운동에 영향 미치느냐에 대해 가지고서 별다른 코멘트도 없었습니다. 아디다스에서. 영향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요. 불매가 한 달 지난 뒤에 이제 사설이 나왔어요. 뭐냐? 거의 수그러들었다. 불매 거의 없다 이제. 이유를 얘기한 게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어요. 왜 수그러들었냐 보니까는 H&M이 중국 내 공장이 250개나 된대요. 진짜 불매하면 중국도 타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키 아디다스가 중국 스포츠웨어 점유율이 절반이라서 이걸 내쫓으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신뢰가 너무 크게 상실될 것 같다는 우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소매점이 막 없어지면은 중국도 실업이 생길 거잖아요. 이런 소매점에 중국인이 근무할 텐데 그러니까 심각한 실업률 상승 및 경제적 손실도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이런 일도 있었는지는 이제 요번에 요거 보고 알았는데 H&M 불매운동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틀 뒤에요. 중국 리커창 총리가 난징에 있는 독일하고의 중국 합작 투자 기업에 방문해서 국제 협력을 강조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날 리커창 총리가 서방 브랜드 응징에 따른 경제적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매운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미중 관계가 나쁘다는 생각이 이거 보면 잘 안 드시죠? 그리고 뭐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이키 같은 경우에 중국 축구팀하고 거의 뭐 2천억 정도의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빠지게 되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뭐 축구팀하고 동계올림픽 직접 관계는 없지만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 종목에 지원을 하겠죠.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분쟁을 그렇게까지 막 원색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중국은 완전히 꽁지를 내린 거냐 이렇게 모양 빠지게라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이 저는 앞으로 계속 사용될 것 같아요. BCI라는 거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서방 기업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독자적인 BCI를 설립했다고 해요. 그리고 독자적인 생산 표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힌트를 준다고 봅니다. 앞으로는요, 환경, 지재권 등에서 이처럼 서로 기준을 확립하고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 트럼프 때처럼 단순하게 서로 막 갑자기 휙휙 바뀌는 관세 전쟁이 아니라 서로 간의 건전한 경쟁인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예측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좀 긍정적으로 저는 잠재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반도체 부족 문제에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꽤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입니다. 아까 ISM 인터뷰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전부 다. 근데 인피니언 여기가 이제 이거 관련된 회사죠. 화요일날 실적 발표 때 뭐라 했냐면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했죠. 1분기에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 150만 대가 영향받았고 2분기에 100만 대가 추가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요 연간 자동차 판매 대수가요 여러분 8천만 대거든요. 글로벌이. 그거를 감안을 하면 약 6%가량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로 4천만 대로 놓고 보면 6%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쵸? 네. 그리고 생각보다 기업들이 여기에 잘 적응한다는 거죠. 요즘 보시면 이런 뉴스 있죠. 차 반도체 대란, 현대차, 아이오닉 5 일부 옵션 제외 시 출고 빨라져. 소위 마이너스 옵션 카드를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는 전자기기 같은 거 추가하면 그게 추가 옵션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돈을 더 받는 건데 그럼 반도체를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더 적게 쓰는 방식으로 그 대신에 옵션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마진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이 생각보다 여기에 더 잘 적응을 하고 있어서 6%의 생산 차질도 발생 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상상력인데요. 혹시나 연준이 착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뭐냐 하면은 연준의 관심은 온통 지금 고용입니다. 근데 지난 4월 신규 고용이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그런 거죠. 만약 EU가 경기는 좋은데 보조금에 중독된 사람들이 저쪽에 다 쓸 때까지 나오지 않는 거라면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연준이 착각해서 여전히 고용을 늘리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비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고용을 늘리기엔 경기가 충분히 좋지 않아서 고용 지표가 나빴던 건 아닐까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생각보다 더 오래 돈을 풀어야겠죠. 인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만약에 인플레가 강한 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강한 강도는 아니란 거 인정해요. 오케이. 근데 오기는 온다면이란 거죠. 온건하게.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연준이 일시적이라고 치부하면서 못 들은 척해서 확장책을 지속한다면 그래서 어느 순간 인플레 알고 보니 왔네? 해버리게 된다면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준이라고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연준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그냥 이건 상상력입니다, 진짜. 고용이 정말 나쁜 건 맞냐. 그러니까 실제 기업들 중 몇몇은 공석을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할 정도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연준이 착각해가지고 경기가 나쁘다로 만약 받아들여 돈을 계속 푼다면, 혹은 인플레가 일시적이고 없다고 하는데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가격 인상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플레가 와버린다며. 근데 연준은 이미 시기를 좀 실기해서 계속 확장책을 편다며. 이 결과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걸 우리는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잠재적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에 더해서 연준의 착각까지 더해지면 시장에는 버블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86번가가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보고서 계속 이거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요번 주제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